자, 여러분의 자산은 현재 어떻게 형성이 돼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 플러스 근로소득의 일부를 떼서 적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코인을 통해서 목돈 마련을 하고 있을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뭐냐? 바로 앞으로 여러분은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건설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이프라인이 뭐냐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여러분 모든 직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배달기사까지 모든 직업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분들의 소득은 시급 곱하기 근로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근로시간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 근로시간이 0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근로시간이 0이 되면은 내 시급과 상관없이 내 시급이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100,000원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떤 수 곱하기 0은 여러분 항상 0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구조에서 발생하는 직업의 필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바로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은 그 즉시 소득이 끊긴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교통사고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원래 외과 의사로서 수술을 직접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에 장애가 생겼어.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수술을 직접 할 수가 없네? 내 시급이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 내가 더 이상 일을 못하니까 그 즉시 소득이 제로가 돼버리네? 내 시급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으면은 그 즉시 소득이 끊긴다는 점이 포인트인 겁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코로나는 어떻죠? 관광업계, 항공업계, 외식업계, 여기에 종사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닥쳐서 내 소득이 절반, 아니 제로가 돼버렸네? 그것도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재앙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 자,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예시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설사 만에 하나 그런 재앙이 갑자기 나한테 닥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장년에 주 직장 퇴직 연령 평균이 49.4세, 즉 거의 50살인데요. 50살의 은퇴 이후에 국민연금 수령까지 남은 기간이 여러분 15년입니다. 15년 동안 소득이 0인 채로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1인당 생애 주기 적자 추이라는 걸 보면 좀 더 와닿으실 텐데요. 보통 43세를 기점으로 흑자의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조금씩 감소하다가 50세 때 아까 은퇴를 한다 했죠. 은퇴 이후에도 65세까지 남은 기간이 15년이나 되니까 은퇴 이후에도 요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원래 급여가 400만 원이었다면 그 급여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더라도 내가 월급 200을 받더라도 내가 계속 일을 해가지고 최대한 은퇴 시기를 늦춰가지고 그 공백 기간을 최대한 메꾸겠다 이런 분들이 요즘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1세를 기점으로 적자에 돌입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소득이 끊기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구축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이고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알아야 할 파이프라인에 관한 입문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 두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첫 번째로 파이프라인이 뭔지, 두 번째로 파이프라인의 예시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파이프라인이란 뭐냐? 바로 설치하는데 일정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설치하고 나면은 내 시간을 굳이 들이지 않아도 꾸준히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해내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자, 좀 더 와닿도록 우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A라는 마을에 철수, 자, 영철이 있습니다. 이 두 친구는 둘도 없는 친구인데요. 자, 이 A라는 마을 옆에 B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B 마을에 우물물이 다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 A 마을에 있는 두 친구, 두 청년, 철수랑 영철한테 제안을 합니다. 야, 너희가 너희 마을에 있는 우물물을 B 마을로 운반을 해줘라.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맞게 돈을 줄게. 자, 그래서 이 제안을 받은 철수랑 영철 어땠냐? 처음에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신나가지고 돈을 벌고 나름 돈도 꽤 짭짤하게 법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영철이 갑자기 감기에 걸린 거예요. 감기에 걸려서 한 일주일 정도 일을 못 했는데 일을 못하고 나중에 급여를 받고 철수랑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가 일을 못한 만큼 급여가 당연히 덜 들어왔겠죠.
자, 이 일을 기점으로 영철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우물물을 나를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지. 아니면은 우리 마을에 우물물이 다 마를 수도 있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자, 영철이 묘안을 떠올립니다. 자, 그게 뭐였냐? 바로 파이프라인. 아, 수도관을 건설을 하고 나면은 더 이상 내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내 소득도 계속 창출할 수가 있겠구나. 자, 이 아이디어를 깨달은 영철이 어떻게 했냐? 바로 철수한테 달려갑니다. 철수한테 달려가서 자기의 아이디어 구상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철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 철수가 영철한테 화를 냅니다. 야, 영철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이것만으로도 돈 충분히 많이 벌고 있고, 야, 돈 더 벌려면 나중에 물통 하나 질 거 두 개 지면 되고, 두 개 질 거 네 개 지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그리고 파이프라인? 야, 그거 건설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그게 되기나 하겠어?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이유만 찾아가지고 철수는 영철의 의견에 반대를 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영철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좌절했을까요? 아닙니다. 자, 영철은 철수의 말을 듣고 알겠다 하고 그 전과 같이 똑같이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라면은 주말에 쉬었는데 이제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해서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자, 이 두 친구의 10년 후는 어땠을까요? 자, 옆에 있는 이 영철은 파이프라인을 건설을 하고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시간을 쓰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함으로써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죠. 자, 철수는 어땠을까요? 철수는 여전히 물통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 전보다 더 많은 물을 나르기 위해서 물통 한 개에서 두 개, 두 개에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물통의 개수를 늘리고 그 전에는 9시간만 일을 했다면 12시간을 일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식한테도 일을 맡긴다던가 이런 식으로 근로시간을 늘리지만 근로시간을 늘리는 게 이 파이프라인에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두 친구의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이란 설치하는데 일정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설치하고 나면은 내 시간을 굳이 들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해내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자, 여기까지가 파이프라인이 무엇인지 알아봤다면은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파이프라인의 예시를 직접 설명해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파이프라인의 예시인데요. 이 검은 선을 기준으로 위의 것들은 전통적인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밑에 것들은 비교적 최근 신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통적인 파이프라인에 어떤 게 있냐? 대표적으로 저작권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 해리포터를 한번 쓰고 나서 그 책을 바탕으로 꾸준히 인쇄 수입이 들어오고 그 책을 바탕으로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굿즈도 만들고 심지어 놀이기구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인쇄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들 이런 것들 저작권들이 전부 전통적인 파이프라인이다. 책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사진 등 저작권이 들어간 모든 것들이 모두 파이프라인이다. 자, 두 번째로 발명이나 특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자, 세 번째 부동산 투자, 월세. 월세를 꾸준히 따박따박 주는 부동산 투자도 전통적인 파이프라인이고 자, 네 번째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자, 이건 뭐냐면은 이 사업체를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사업체에서 실제로 내가 내 시간을 바쳐서 일을 하고 있다? 그거는 근로자이지 사업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내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경영하고 운영하고 있다면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도 전통적인 파이프라인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배당주. 배당금을 꾸준히 주는 배당주도 파이프라인이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이 비교적 최근에 신 파이프라인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것들은 처음에 100명, 1000명 구독자를 모으는 게 어렵지 한번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찍고 나면은 그때 이후로는 오히려 구독자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지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면은 그만큼 더 많은 광고라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유튜브나 블로그도 엄연한 파이프라인에 들 수가 있다. 자, SNS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팔로워를 모으는 게 어렵지 팔로워를 모으면 모을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고 그만큼 더 많은 광고로 돈을 벌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디지털 제품 판매. 이건 뭐냐? 요즘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채널을 운영을 해. 유튜브에서 부동산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멤버십을 가입한 사람들한테 특별히 공유를 함으로써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은
부동산에 관한 자기의 조언 같은 거를 책으로 남김으로써 책을 팔므로써 돈을 번다든지 이런 전자책 이런 것들도 충분히 파이프라인에 들 수가 있다. 자, 앱이나 소프트웨어 개발도 마찬가지죠. 한번 만드는 게 어려울 뿐이지 한번 만들고 나면은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파이프라인이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바로 만약을 대비해 내가 일을 안 해도 자동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라가 이 책의 핵심 주제이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